안녕하세요. QBD GMP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QBD 개념을 쉽게 설명해 드리는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QBD에 대한 정의를 가장 간단하게 잘 표현한 것이 ICH Q8에 나오는 정의입니다.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 Systemic Approach to Development, 즉 의약품 개발을 위한 체계적인 접근법이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 체계적인 접근법을 시작할 때 predefined objectives, 그러니까 사전에 정의된 목적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된다. 이런 사전에 정의된 목적이 즉 품질 목표 제품 특성, QTPP가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런 체계적인 접근법이 다음 것들을 강조를 하는데 무엇이냐면 Product and Process Understanding, 그러니까 제품과 공정에 대한 이해. 다시 말하면 Product Understanding은 CQA, 그리고 Process Understanding은 CPP가 되겠는데요. 이런 CQA와 CPP를 강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프로세스 컨트롤도 강조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프로세스 컨트롤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냥 공정 관리가 되겠죠. 이것은 컨트롤 스트래터지, 즉 관리 전략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런 프로세스 컨트롤 관리 전략도 강조되어야 한다. 무엇에 대해서? 시스테믹 어프로치 투 디벨롭먼트, 의약품을 개발하는 체계적인 접근 방법에 대해서 정의를 할 때 이런 것들이 강조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런 것들이라는 게 이제 프로덕트 앤 프로세스 언더스탠딩이나 프로세스 컨트롤 같은 것들이 그냥 막 강조되는 게 그냥 막 얻어진 게 아니라 based on sound science and quality risk management, 그러니까 과학과 품질 위험 평가에 기반을 둬서 이런 프로덕트 언더스탠딩, 그리고 프로세스 언더스탠딩, 그리고 프로세스 컨트롤, 이런 것들이 강조되는 그런 시스테믹 어프로치가 QBD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QBD를 아는 사람이 ICH Q8에 나온 QBD 정의를 보면 정말 잘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QBD를 설명하기 위한 중요한 것들이 이 한 문장 안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말씀드린 QTPP, CQA, CPP, 그 다음에 컨트롤 스트래터지, 그 다음에 사운드 사이언스, 그 다음에 QRM,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들어가서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잘 썼다, 정말 잘 QBD를 정의한 문장이다라고 보는데, QBD를 모르는 사람이 이 정의를 보면 뭐 단어들은 다 알겠는데 무슨 말인지를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해 달라고 하는 얘기를 좀 제가 종종 듣는데요. 아, 근데 저도 이 QBD를 이제 쉽게 설명하다 보면 여기 아까 말씀드린 QTPP, CQA, CPP, 컨트롤 스트래티지,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이용하지 않고는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다 끌어다 써야 돼요, 이런 것들을. 그러다 보면 뭐 설명하다 보면 말이 길어지고 또 여러 가지 용어가 익숙하지 않은 용어들이 막 나오니까 듣는 사람은 머리가 아파지고 결국 설명을 듣기 싫어해집니다. 그리고 다 듣고 나서는 또 그러면 다시 한번 간단하게 얘기해 달라고 이렇게 또 하곤 하죠. 근데 QBD를 간단하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원래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한두 마디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숙한 것을 예를 들어서 한번 이 정의를 가지고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의약품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라면을 끓여서 손님한테 대접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원래는 의약품을 개발을 해서 환자에게 제공을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인데, 그게 아니라 라면을 끓여서 손님에게 대접한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그 손님에게 맛있는 라면을 대접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아까 ICH Q8에 나온 QBD의 정의에 나온 것들을 이용을 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Predefined Objective, 즉 QTPP를 생각해 봅니다. 뭐가 있을까요? QTPP라는 것이 의약품 개발할 때는 그 의약품의 품질의 목표가 되는 건데 지금은 맛있는 라면을 끓이는 것이니까 라면이 맛이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이제 목표가 되는 겁니다. 좀 구체적으로 따져보면은 국물 맛은 좀 매콤하면 좋겠고 면발은 불지 않았으면 좋겠고 약간 쫄깃하면 좋겠다. 이런 품질을 가지고 있는 라면이 이제 우리가 맛있는 라면을 대접하는 할 때 그 라면의 그 품질 목표가 그리고 또 이게 금방 식어버리면 안 되니까 적당한 그릇에 담아서 먹는 동안 따뜻함을 유지하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이 맛있는 라면을 손님에게 대접할 때 이 맛있는 라면에 대한 품질 목표가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매콤한 국물 맛, 잘 익고 불지 않고 쫄깃한 면발, 그리고 먹는 동안 따뜻함을 유지. 이것들이 Predefined Objective, 즉 QTPP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Product Understanding, CQA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CQA는 Critical Quality Attribute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QTPP는 품질 목표이고 CQA는 품질 특성 중에서 중요한 것, Critical Quality Attribute, 핵심적인 품질 특성이 CQ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CQA는 QTPP를 통해서 얻어집니다. QTPP, 이 목표를 만족시키기 위한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그 어떤 무언가의 품질 특성이 이제 CQA가 되는 거고요. 이때 CQA는 물리화학적, 생물학적 특성을 말하기도 합니다. 결국 나타내 보면 이게 물리적 특성, 생물학적 특성, 화학적 특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보통 숫자로 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CQA는. 보시면 매콤한 국물 맛이라는 QTPP가 있었죠. 그것에 대한 품질 특성은 매운 정도를 스코빌 지수라는 것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매운맛이 전혀 없으면 스코빌 지수가 0이고 캡사이신 같은 경우에는 수치가 1500만 정도 된다고 하니까 이 범위 안에서 우리가 적당하게 맛있는 매운 정도를 정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농심 신라면 같은 경우에는 스코빌 지수가 2700이고 그다음에 불닭볶음면 같은 경우에는 4044네요. 그러니까 이런 수치들이 CQA에는 수치들로 이제 표현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특성상. 그리고 요 수치들은 여기서 같은 라면을 끓이는 거니까 라면을 이, 만드는 사람이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스코빌 지수가 낮으면 매콤함이 적고 높으면 맵겠죠. 이에 따라서 그 라면을 만드는 사람이 정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CQA의 기준은 의약품을 만드는 연구자가 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잘 익고 불지 않고 쫄깃한 면발에 대해서는 이것도 이제 잘 익고 불지 않고 쫄깃한 면발이라는 QTPP가 아까 있었죠. 그 라면에 대한 목표가 있었고 그 목표에 대한 CQA로서 면발의 장력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발을 양쪽 끝에서 당겨가지고 끊어질 때 힘을 측정하면 이 장력이 측정이 되는데 장력이 강하면 더 쫄깃한 것이고 약하면 면이 좀 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면의 외부와 내부의 수분 차이에서 쫄깃함이 달라집니다. 이제 외부와 내부의 수분 차이가 크면 쫄깃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먹는 동안 따뜻함을 유지한다는 그런 QTPP가 있었고, 그것이 유지되는 동안에 온도를 측정하면 이게 또 QTPP에 대한 CQA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면발의 장력이나 온도의 목표값도 결국 라면이 만드는 사람이 정하는 것입니다. 이 정리를 한번 해보면 QTPP와 CQA를 이렇게 한번 표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보시면 매콤한 국물 맛의 QTPP,
그러니까 매콤한 국물 맛이라는 목표가 있고, 그것을 나타내는 품질 특성으로서는 스코빌 지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코빌 지수가 뭐 예를 들어서 나는 2,500에서 2,600으로 하는 게 이 매콤한 국물 맛을 내는 그 기준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정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잘 익고 불지 않고 쫄깃한 면발이라는 그런 우리 목표가 있는데, 그것을 좀 더 물리화학적인 특성으로 보는 그런 CQA를 따져보니까 끓인 후 면발의 장력 있을 수 있고, 이것의 기준은 0.1에서 0.2 뉴턴. 이거 수치는 제가 그냥 막 쓴 거라서 맞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수치로 표현된다라고 하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쓴 거고요. 아무튼 이렇게 기준을 정할 수 있는 거고요. 정해야 되는 거고요. CQA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끓인 후 면발의 내부와 외부의 수분 차이가 뭐 1.5에서 1.8배 정도 되면 또 이제 쫄깃한 거다. 그리고 그 먹는 동안 따뜻함을 유지하는 거에 대한 목표, 그런 목표에 대해서는 그릇에 담긴 후 10분 후에 온도를 측정했을 때 60에서 70도씨 사이면은 먹는 동안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구나. 그 목표를 달성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QTPP로부터 CQA를 도출을 하게 되는 거죠. 순서대로. 이번에는 프로세스 언더스탠딩, 즉 CPP하고 CMA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CMA는 크리티컬 머티리얼 애트리뷰트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인 물질 특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그 앞단계인 CQA를 통해서 얻어집니다. 그러니까 CQA에 영향을 주는 원료의 특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머티리얼 애트리뷰트, 그러니까 거기 라면에 여러 가지 재료가 있겠죠. 스프도 있고 면도 있고, 또 스프에는 고춧가루 들어가고 후춧가루 들어가고 간장, 소고기, 뭐 사골, 양파, 소금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머티리얼이고요. 그다음에 면에는 뭐 밀가루와 소금이 들어가겠죠. 이런 여러 가지 머티리얼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 CQA에 영향을 주는 머티리얼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따져보는 게 CMA를 그 CQA로부터 도출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라면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뭐 라면의 스프와 면에 들어가는 그 원료들의 배합 조건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마트에 파는 라면을 사다가 맛있는 라면을 끓여 대접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요 CMA는 그냥 고정을 하는 것으로 하고, 그러니까 이것까지 다 따지게 되면 너무 복잡하니까 설명하는 게, 이거는 그냥 스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라면을 비유했을 때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아무튼 그러면 CMA는 그냥 그대로 고정된 값이라고 두기로 하고, CPP를 보겠습니다. CPP는 Critical Process Parameter라고 하고요. 핵심적인 공정 변수, 핵심적인 프로세스 공정 파라미터 변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CQA를 통해서 얻어집니다. CQA에 영향을 주는 공정 변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라면 끓일 때 어떤 공정이 있을까요? 사전 지식으로 대략적인 라면 끓이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물을 끓이고 스프를 넣고 면을 넣고 끓은 다음에 그릇에 담아서 손님에게 대접을 하면 되는 것이겠죠. 이때 변수가 되는 것은 물의 양, 스프의 투입량, 불의 세기, 끓이는 시간, 그리고 그릇의 선택, 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 변수들이 CQA인 코스빌 지수, 면발의 장력, 면의 내부와 외부의 수분 함량 차이, 온도 유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것이 프로세스 언더스탠딩입니다. 우선 코스빌 지수를 보시면, 이 코스빌 지수에 영향을 주는 스프의 양의 조절, 물의 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준으로, 스프는 반 아니면 전부 다, 물은 500ml 아니면 600ml, 이렇게 수준을 달리해가면서 라면을 끓여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DOE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면발의 장력에 대해서 보시면, 면발의 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되는 공정 변수가 불의 세기, 물의 양, 끓이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불의 세기는 중불 혹은 강불, 물의 양은 500ml 혹은 600ml, 끓이는 시간은 4분 또는 5분,
이런 식으로 수준을 달리해가면서 라면을 끓여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릇에 담긴 후 10분 후 온도라는 CQA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CPP가 그릇의 재질이라고 할 때 뭐 사기 그릇이냐, 알루미늄 그릇이냐, 스테인리스 그릇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어, 온도를 측정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조건으로 라면을 끓여본 후에 이런 것들을 얻습니다. 이렇게 표에 나오는 것처럼 스코빌 지수라는 CQA에 대해서 영향을 주는 CPP는 스프의 양과 물의 양이고, 스프의 양은 전량을 넣었을 때, 물의 양은 500ml를 썼을 때 이 스코빌 지수가 2500에서 2600을 만족한다. 그러면 이제 제대로 이제 매콤한 국물을 가진 그런 그 라면을 만들 수 있는 거고요. 면발의 장력에 대해서는 어, 물의 양은 500ml, 불의 세기는 중불, 끓는 시간은 4분으로 해서 끓이면 면발의 장력이 0.1에서 0.2 뉴턴을 뭐 만족하게 된다. 그래서 면발의 장력이 쫄깃한 라면을 우리가 끓일 수 있는 게 되겠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그릇에 담긴 후 10분 후 온도는 이제 라면을 끓여서 사기 그릇에다가 두면 10분 후에 측정을 했을 때 60에서 70도 사이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때는 그 따뜻한 라면을 대접했구나. 그것에 대한 품질을 만족시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프로세스 컨트롤, 즉 관리 전략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CQA하고 기준을 보시면 이거는 라면에 대한 품질에 대한 관리 전략이라고 보시면 완제품에 대한 관리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CPP에 대한 거는 공정에 대한 관리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맛있는 라면을 대접하기 위한 방법이 도출되었습니다. 물 500ml를 넣고 물이 끓으면 면과 스프를 모두 넣고 중불로 4분간 끓인 후 사기 그릇에 담아서 대접하면 이것이 QBD를 적용하여 맛있는 라면을 끓여서 대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때 DOE를 위해서 실시한 코스빌 지수 측정이라든지 면발의 장력 측정이라든지 뭐 끓인 면의 내부와 외부의 수분 함량 측정이라든지 그릇에 담긴 라면의 온도 측정 등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사운드 사이언스의 과학에 해당이 되는. 그리고 코스빌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수많은 변수 중에 끓이는 시간이나 불의 세기가 아니라 물의 양과 스프의 양이라고 정한 것이 퀄리티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사용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QBD의 개념을 맛있는 라면을 끓여 대접하는 것에 비유하여 설명해 드렸습니다. QBD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큰 맥락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림의 출처는 다음과 같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